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세미나를 할 때면 매 회차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환경, 직업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세미나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미나를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사수가 들었어야 했는데, 딸이랑 올걸 등등. 이 세미나를 나만 듣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세미나를 듣고 좋아지면 배우자는, 직장 동료는, 자녀는 변하지 않는데 나만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나만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상담을 진행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일에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다른 분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참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히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고는 합니다. 왜냐고요? 자신에게는 상황을, 상대방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상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또 상담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분들이 참여하기 마련인데, 그 열정을 꺾어버리는 현실적인 세미나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리고 싶고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건 또 그만의 이유가 있겠죠? 내 배우자는, 내 부모님이나 자녀,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노력을 안 했을까요? 자신의 습관을, 버릇을, 성격을 전혀 모를까요? 우리가 알려주기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 한순간에 뿅 고치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가 더 많지만 적어도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 저도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은데요.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아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이기적으로 구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계속 배려하거나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규하고 이혼하고 연을 끊어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회피는 당장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뿐 이미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또 계속 피해야 할까요? 평생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주한 상황과 싸워 지게 되더라도 도전해보고 전략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RPG 게임처럼 말이죠. 물론 인생은 게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약을 마시고 피를 채울 수도, 싸움에 져서 죽었다가 부활 버튼으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졌다고 계속 지라는 법은 없고 적 혹은 몹을 잡으면서 요령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 상황에 직접 부딪히며 그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싸우라는 소리인가요? 물론 아니죠.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힘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 역시 상대방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들에게 영향은 줄 수 있죠.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라는 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알지만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은 그저 네가 뭔데? 라는 말을 불러옵니다.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내가 많이 아파요 라는 말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지만 나는 엄마의 그 행동이 너무 아파요. 친구야, 너는 그냥 가볍게 한 얘기였겠지만 나는 네가 그 말을 할 때 너무 슬펐어. 선생님께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셨을 때 저 정말 부끄러웠어요. 물론 이마저도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센 단어로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자꾸 싸움만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니까 그저 회피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나만 참으면 평화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참는 것과 한 구석에 쌓아두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떨 때 마음이 힘든지,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바로 즉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탓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생각을 알린다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한결같이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세요? 물론 사랑과 칭찬, 용서의 표현도 늘 한결같이 그 즉시 해주신다면 더더욱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제게 행복한 영향력을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습해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